보물사냥꾼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산에서 흔히들 도시고속도로라고 하죠. 번영로, 이 길을 다니다 보면 보이는 이 노란색 지붕을 가진 건물, 이 건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부산 스노우캐슬입니다. 제가 황령산 청소년 수련원에 주차를 하고 나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아무래도 수련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랩벨 훈련도 하고 포복 훈련을 하는 애벌레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오늘 방문하는 스노우캐슬은 국내 최초의 사계절 실내 스키장이라는 타이틀로 대대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2007년 8월에 문을 열고 개장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2008년 6월에 부도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경비 초소가 세워져 있고요. 저는 오전에 방문을 했는데요.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걸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드론을 띄워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 가운데 보이는 도로가 바로 번영로고요.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시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스노우 캐슬의 웅장한 자태가 조금씩 드러나죠. 스노우캐슬은 당시 2007년에 개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들었던 사업비가 약 1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2026년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약 2500억에서 2600억 정도의 금액이 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순하게 물가로만 환산했을 때 말씀드린 금액이고요. 만약 지금 똑같은 규모의 실내 스키장을 황령산에 지으려고 한다면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3,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도 오지 않는 부산에서 이렇게 멋진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스키를 탈 꿈에 부풀었을 텐데요. 그것도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실내에서 말이죠.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회원권을 미리 결제했던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보상도 못 받고 눈 사이를 가로지르는 짜릿한 쾌감과 연인과의 데이트, 만난 간식, 그리고 혹시 모를 낯선 사람과의 핑크빛 분위기까지 모두 물거품이 되고 회원권은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건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게 18년 동안 방치된 건물인데 지붕 색깔이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건 참 잘 지어 놓은 건물인가 봅니다. 적어도 지붕 부분은요. 스노우캐슬은 부도 이후에 공매가 진행되었고 무려 28차례나 유찰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스노우캐슬에 1600억 원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각종 금융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고 최초 공매 당시에 1200억에서 1300억 원대의 초기 감정가가 설정이 되었고 그 후 10여 차례 유찰되면서 600억 원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선뜻 나서는 매수자가 없어서 유찰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28차례 유찰 끝에 2012년 최저가 수준인 약 125억 원에 현재 사업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길고 얇은 건물이 슬로프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치 곤충의 매끄러운 등껍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멋지게 폭포도 지어놨네요. 폭포와 스키의 조합이라니, 그것은 마치 창밖에는 세차게 비가 오는데 나는 따뜻하고 뽀송뽀송한 방 안에서 차를 마시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지금 이렇게 부도가 난 스노우캐슬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스노우캐슬에 입점할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겠죠? 이 전국 최초의 실내 스키장이 황령산에 생긴다 않카나? 이런 들뜬 마음으로 실내 스키장이 대박 날 것이라는 광고를 믿고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해 상가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도 후에 건물은 방치되면서 투자금은 공중분해되었고 수십 년간 대출이자만 갚으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노우캐슬이 부도난 것에 대해서 잡음이 많은데요. 단순히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사업 시작부터 부도까지 모두 설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먼저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혹인데요. 환경 파괴의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산의 중심인 황령산 중턱에 대규모 스키장 허가가 났냐는 점입니다. 또한 2008년 부도 직후 피해 상인들은
도로 등 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준공 허가가 난 것은 행정기관과의 유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행사 대표의 공금 횡령 및 사기 의혹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시행사의 자금 약 40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부도가 임박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상가 분양을 계속해서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까마귀가 제 드론을 보고 위협 비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네요.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저놈이 앞으로 2번을 더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이놈들이 보니까 저는 이거 봐, 또 공격하려고 그래. 저기 지금 안테나 위에 앉아있죠. 저러다가 또 공격하러 날아옵니다. 아까 경비실 입구에 보니까 사람 없던데 스노우캐슬을 납찰받은 업체에서 까마귀를 고용한 모양입니다. 까마귀가 아니라 고성능 AI 로봇일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국일주택 영상에서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날 뻔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놈들이 직접 몸통 박치기는 하지 않고 빠르게 근처까지 날아왔다가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저리 안 나가 우씨 하면서 위협 비행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의혹은 바로 1,600억 원이라는 금액을 125억 원에 낙찰받은 낙찰 업체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부산 황령산 실내 스키장 신축 공사를 위한 컨테이너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이곳을 만들 때는 입구를 양쪽으로 2군데의 길을 터놓았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길은 터널까지 뚫어 놓았는데요.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로 가다 보면 육면정이라는 식당이 있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길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막혀있는 상태이고요. 이쪽에서 보면 이제 주차장도 보이는데요. 주차장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옥상을 포함하면 4개층 정도 되는 구조이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화려하게 문을 열었지만 11개월 만에 부도가 났다니 참 안타깝네요. 상가를 분양받으셨던 분들 정말 고통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개인 회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회생 과정이 일반적인 빚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더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스노우캐슬의 부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황령산 정상에 랜드마크급 봉수 전망대를 세우고 전포동에서 전망대까지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폐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 상가, 미디어 아트 전시관, 푸드코트 등 복합 관광 인프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과하지 않게 잘 만들어지고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